밤 9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저는 진행의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원전까지 이렇게 대형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는 3주 만에 다시 4,100선을 회복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각각 1조 원씩 물량을 담아내는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약세와 더불어서 또 로봇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알테오젠의 키투르다 SC에 대해서 또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전체의 투심을 끌어내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현대차가 어제에 이어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나타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서 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리면서 오늘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닥보다도 코스피에 조금 더 매기세가 몰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전략 어떻게 꾸려가 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한가의 달인이시죠?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잡아주시는 종목들, 로봇주들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해서 종목을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어려운데 스맥도 그렇고요. 한라캐스트, 또 PNS 로보틱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로봇주 들고 가봐야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로봇 요거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로봇이 정말 불꽃을 좀 튀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 좀 로봇주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로봇주의 좀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내가 로봇주 지금 들고 있어서 좀 심적으로 좀 힘들다 하시면은 오늘 방송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 K스타일 매매법에 맞게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시장 알아본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좀 대형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코스닥 쪽이 빠졌을 때 지금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 코스피가 또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냈지만은 이 코스피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 주간의 우리나라 이 시장을 좀 보면요. 코스피가 3.3%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이 0.44% 정도로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횡보를 했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을 하겠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에 탄력이 좋지 않았는데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4,100포인트를 달성하는 그런 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손정희가 이 AI 거품은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AI 거품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찍어 눌러줬어요.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률이 87%까지 올라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AI 그리고 반도체 반등에 한 몫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미국에서 로봇주가 육성 신호, 정부 육성 신호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오면서 미래 먹거리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가 또 이번 주 불꽃을 튀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오늘은 우리 자동차 관세 15%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현대차가 그동안에 못 갔던 현대차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좀 큰 시세가 나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평선에 올라탔죠. 정배열로 올라타면서 이전 고점인 11만 2천 원 여기를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딱히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이전 고점을 넘기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30만 원 이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현대차라던가 기아라던가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가 사실 26년에도 그렇게 뭔가 비전 전망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좋은 흐름은 나왔다라면은 관세 이슈로 나왔다라면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큰 상승 더 이전에 반도체처럼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주 주초 정도에 좀 움직이다가 자동차는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그동안에 3,850에서 4,100 요 사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100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장 막판까지 이 꼬리를 남기지 않고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코스피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한 4,200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4,200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현대차의 힘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 현대차를 좀 제외하고는 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수급이 좀 거의 없었던 그런 굉장히 좀 지루했던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이 이 코스닥 중소형주들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같이 코스닥 시총 상위인 알테오젠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 개인들은 사실 오늘 같은 날 할 게 좀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이 좀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하게 컸습니다. 사실상 이 주식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다 할지어도 다시 이거를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해서 복구를 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알테오젠의 이번 하락은 꽤나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좀 시간, 수개월에 좀 걸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싶고, 보통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주식들은 항상 어느 정도 일정 고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 알테오젠이 한 방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 대장격인 로보티즈도 오늘 하락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로보티즈가 최상단입니다. 최고가. 근데 로보티즈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뭐 몇십 배가 오를 정도로 로보티즈가 정말 많이 오른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이 이런 고점에서 윗골이 음봉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이 로봇주가 이평선 정배열을 깬 흐름이 일단은 전혀 없고요. 추가적으로 뭐 엄청난 대량 거래를 동반해가지고 매도가 나온 것도 아닐 뿐더러 일단은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은 순매수로 이 로보티즈를 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로보티즈가 왜 빠졌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투심이 많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로봇주들은 대부분이 이 코스닥에 좀 편성이 좀 되어 있는데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코스닥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로봇에 좀 더 수급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또 상승을 또 주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 수급은 다소 좀 부족했던, 그러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 로봇은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요약을 해서 어쨌든 간에 로봇의 방향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 다음 주도 추가적인 랠리를 바로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5일선을 이탈을 했지만은 결국엔 장 마감으로 갈수록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5일선에 어느 정도 안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도 코스닥이 지금 이 정도는 좀 과하게 빠졌다. 그렇게 좀 우리가 의미를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 920에서 950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매물이 두터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버겁다.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많이 좀 필요한 자리다. 하지만은 이 950을 넘었을 때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데는 금방 생각보다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고점에 올려놓고 이 자리에서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코스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오후쯤이나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코스닥 지금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코스닥이 뭐 3% 이상 상승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이르면은 다음 주에 윤곽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즉 이번 주 코스닥이 거의 좀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천스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2017년에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 코스피는 굉장히 잘 올랐거든요.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코스피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은 후에 코스피의 상승도 나왔지만은 코스피의 상승은 약간 적었다. 하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지만은 조정 이후에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얘기는 즉슨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좀 와 있잖아요. 이 조정이 끝나고 났을 때는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보다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높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2017년에.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 25년에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좀 이 코스닥에 대한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2017년까지 2017년도의 흐름을 봤을 때 또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우리 계속해서 코스닥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이 관점에 맞게 공략해주신 로봇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맥이 5거래일 만에 59%, 그리고 비치로넥스텍이 35%, 한라캐스트는 단 3거래일 만에 36%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안에 내 계좌를 완전히 뒤집어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우리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종목들 공략 당일에도 바로바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PNS 로보틱스는 공략하자마자 16%의 상승률, 또 현대무벡스는 단 23분 만에도 12%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나도 다음 주 시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미리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계좌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로 꽉 채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짚어볼까요? 자,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7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7거래일 동안 시장이 조정 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지수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틀 정도 좀 쉬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코스닥 랠리를 좀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또 다음 주 초부터 우리가 산타 랠리 한번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좀 산타 랠리 같은 주초에 정말 기분 좋게 우리가 달릴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스맥이라는 주식 갔다가 59% 무려 이번 주에만 약 59% 상승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이 스맥이 우리한테 수익을 좀 안겨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치로넥스텍이라는 주식.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나와서 요 상한가 갈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비치로넥스텍이 이번 주에만 약 35%가량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한라캐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쥐어드렸는데요. 이 한라캐스트가 정확하게 오늘 2850원이네요. 2850원까지
도달해주면서 그러니까 수, 목, 금 3거래일 만에 이 한라캐스트가 36%나 상승이 나와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이 좀 탄생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안트로젠이라는 제약바이오주가 2거래일 만에 31%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너무 많았어요. PNS 로보틱스, 뭐 휴림 로봇, 클로봇 등등등 현대무벡스까지 아주 많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 불꽃 랠리를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주 초에 우리가 재미 좀 볼 수 있는 단타 종목들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로봇주가 또 이번 주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다음 주 또 기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에 이 QR코드 있죠? 입장을 하시면은 7,600명이 함께하는 M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치로넥스 이런 식으로 공략주가 나가고요. 또 어떤 휴림 로봇 이런 식으로 공략주가 나가고 있다는 거. 스맥 같은 경우 62%, 심지어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어제 공략이 나갔어요. 현대차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자동차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나갔고 실제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종목까지도 됐다. 해서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밴드 반드시 좀 입장을 하셔서 이런 실시간 종목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략주, 다음 주 수익 날 수 있는 공략주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또 산타가 미리 온 것처럼 계속해서 종목 선물 끊임없이 주고 계신데요. 특히나 공략해주신 로봇주들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2거래일만 해도 안트로젠이 31%, 휴림 로봇도 15%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샀다 하면 오르는 종목들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공간에서는 여러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또 보유 기간, 비중, 목표가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산타랠리에서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시장이 또 반도체, 로봇, 바이오 이렇게 순환의 양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떤 섹터에 더욱더 집중을 해봐야 좋을까요? 자, 로봇주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좀 이어가면은 사실 로봇주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어느 정도 고점에 위치한 것은 맞아요. 우리가 조정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아직은 아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대기업들의 비전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6년 비전, 청사진 등등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을 지금 어떻게 보면 2026년에 비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로봇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기업들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년 2026년 초에 보면은 이 CES라고 해서 로봇, 자율주행, AI 이런 기술들이 집합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시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열린 전시회인데 연초 1월 6일에서 1월 9일까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로봇의 또 모멘텀이 되어서 이 기간까지는 로봇주의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지금 코스닥에서 어떻게 보면 메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원래는 기존에는 바이오와 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였단 말이죠. 근데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오늘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오늘 좀 많이 꺾였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로봇은 외국인들이 오늘 오히려 조정장에서 매수가 들어갔지만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코스닥이 움직일 때는 뭐가 가져야겠냐? 2차 전지 로봇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이 코스닥을 이끌었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는 어디냐라고 해서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봇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 천스타까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주 스맥, PNS 로보틱스, 휴림 로봇, 클로봇, 현대무벡스 등등등 로봇이 그냥 잡았다 하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한 주였는데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차별화가 되는 이번 주는 어떤 모든 로봇주가 다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로봇주를 잡으면 좋을지 바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보티즈의 대장, 그러니까 로봇주의 대장인 로보티즈가 수급이 살아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로봇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또 로봇주의 대장, 이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사면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 심지어 5일선도 이탈이 안 됐다.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로봇의 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 대장주들이 흐름이 꺾이지 않은 것을 보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스맥조차,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스맥조차 외국인이 오늘 주워 담았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어떤 로봇주를 보면 좋냐? 첫 번째로는 PNS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또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공략을 해서 당일 단타로 한 15% 정도 챙겼는데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PNS 로보틱스는 지금 이 14,000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14,000원의 자리만 오면은 주가가 빠집니다. 맞으면 빠지고 맞으면 빠지고 지금 이와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겼을 때는 그 얘기는 여기만은 사수해야 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예요? 환율을 1,500원만은 사수해야 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 넘어가면은 전반적인 우리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만큼은 지켜야 돼. 여기를 넘기면은 PNS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냥 계속 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은 강하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근데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를 돌파하려고 할 때마다 이 힘을 씁니다. 거래량을 쓴다라는 거죠. 거래량을 쓴다라고. 근데 이 거래량을 쓸 때 여기서 쓴 다음에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주식이 안 갈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이 21선을 뚫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21선에서 반등이 나오죠. 또 힘을 썼어요. 여기를 뚫으려고. 근데 뚫지 못하고 지금 또 빠지고 있다고. 내일 월요일 날 어디서 만나요? 이 자리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 지금 몇 번, 한 2번,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등을 줬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언제 로봇주의 흐름이 나올 때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심지어 여기 지금 보면은 매도하고 있는 매도 물량이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즉 물량이 나오지가 않았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서 다음 주 월요일이 이 PNS 로보틱스는 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PNS 로보틱스의 이 자리를 제가 이전에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은 일승이라는 주식이에요. 이 일승도 보면 이전에 한창 조선 기자재 핫할 때 이 5,500원만 오면 주가가 빠져요. 5,500원만 오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더라. 이 얘기는 뭐라고 했죠? 이 5,500원을 뚫었을 때는 이 주식을 말릴 수가 없다. 여기는만은 사수해야 돼. 여기를 사수 못하면은 일승을 막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승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뚫기 시작했다고. 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뚫는 즉시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곱하기 2배를 그냥 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이런 흐름이 PNS 로보틱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PNS 로보틱스가 여기를 뚫는다고 한다고 바로 매도로 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만족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넘겼을 때는 PNS 로보틱스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정말 어떻게 보면 수익 폭발, 계좌 역전은 여기를 넘겼을 때가 시작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PNS 로보틱스 다음 주 저랑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선 제가 얼마의 이 매수를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에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은 아까 알려드렸던 7,600명이 함께하는
밴드 실시간 공략주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PNS 로보틱스 매수가를 싸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아래 입장을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로봇주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10만 원대. 10만 원대도 제가 로보티즈 공략이 나갔었고 20만 원에서도 공략이 나갔었는데 이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난 이건 못 산다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느덧 3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로보티즈가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저가 이 지금 수급을 보면은 이게 이 정도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루 걸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점에서 지금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주식은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5일선 타면서 그냥 계속 가겠다. 5일선 타면서 그냥 계속 가겠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는 우리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 날 진입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로봇이 가더라도 로보티즈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로서 다른 종목들은 안 가고 로보티즈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로봇이라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선별적으로만 간다고요. 그래서 그 주식 그 중에서도 로보티즈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보셔야겠고 혼자 하기가 좀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시면은 아래 QR코드 열어드리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혼자가 아닌 7,600명이 함께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갖고 온 것은 로봇 히든주입니다. 로봇 히든주. 이 로봇 히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가를 뚫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봇주가 역사상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제가 갖고 온 이 로봇 히든주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에도 엮인다라는 거예요. 현대차 자동차 부품에도 엮인다. 근데 그러면서 로봇에도 엮이니까 이런 종목이 굉장히 세죠. 자, 이와 비슷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한라캐스트라는 주식입니다. 한라캐스트라는 주식이 로봇 부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자동차 부품주로도 하면서 더블 재료를 갖고 지금 2만 원을 넘어서는 아주 엄청난 최고 강한 지금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 뒤를 이어갈 주식이 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고가를 간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 주식이 너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재무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가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이게 좋으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런 주식은 우리가 물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를 잡는 점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이 빠져요. 근데 그 주식이 적자가 나는 회사잖아요. 그럼 반등할 가능성이 좀 많이 드물어져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내가 고점에서 물리더라도 내가 들고 가면은 반드시 수익으로 나온다. 이익을 내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역사상 신고가 자리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이 주식은 지금 5일선을 계속해서 타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앞으로 이 5일선과 10일선에서 그러니까 음봉 나올 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면은 큰 수익이 나겠다. 예를 들면은 이 원익홀딩스가 지금 여기 몇천 원 단위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지고 있어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근데 원익홀딩스가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음봉 나올 때 있죠. 음봉 나올 때 매수를 하면은 반드시 수익이 나거든요. 음봉 나올 때 매수, 음봉 나올 때 매수, 음봉 나올 때 매수 계속 간다고 계속. 지금 이와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요 히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 나올 때 매수. 지금 올라갔으니까 다음 주에 음봉을 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주식을 공략이 나갈 건데요. 자동차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추가적으로 로봇도 좋고 두 가지 재료가 엮여 있는 역사상 신고가 자리에 놓여 있는 제2의 원익홀딩스를 바라보는 요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래 QR코드 찍고 밴드 입장해 주시면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밴드에 적어드려요. 7,600명이 함께하는 방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거고 단순히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우리가 얼마의 매수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다음 종목도 공유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일정을 앞두고 또 이 로봇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쪽에 집중해 보자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 코스닥 조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로봇주들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다음 주는 좀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거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만 내 계좌를 채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히든방,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박날 로봇주로 또 PNS 로보틱스, 또 로보티즈, 히든주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들의 매수 타점은 오직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들과 더불어서 시장 상황에 맞게 당일에 공략해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연말이 가기 전 내 계좌를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불려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좌의 회전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실전 매매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타일 매매법에 맞게 또 지금 가장 또 핫한 쪽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올라갈 주식 로봇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와 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래서 로봇주 너무 좋지만은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 테마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좀 해드려 볼까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번 주에 실질적으로 가장 강했던 테마는 건설주였다라는 거죠. 건설주. 최근에 뭐 정부 주택 기대 지속에 건설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고 이 상지건설이라는 주식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또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코스닥에서 먹거리가 그렇게 없긴 했지만은 건설주는 세 종목이나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다양한 종목들이 큰 시세를 좀 내줬다라는 거죠. 근데 건설주가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국토부 차관 임명과 함께 이 사상 최대 SOC 예산 집행 소식이 있다라는 거,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기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로도 지금 이게 엮이고 있나? 벌써 엮이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결만 된다라고 하면은 지방선거 테마로도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시세를 낼 수 있다. 지금은 정말 이 뭐 상지건설 3연속 상한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전에 뭐 천일 고속이라는 고속터미널 관련주들 보셨어요? 그거 뭐 지금 10연상 막 이렇게 가기도 했거든요. 진짜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주가가 근데 이 건설주들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에 지하 뭐 한 15층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너무 하락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줄 수 있는 게 어디다? 건설주다. 그래서 건설주를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 그나마 좀 안전한 주식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계룡건설이라는 주식이에요. 계룡건설이 우리가 앞전에 그 대선 때 이 세종시 관련주로 해가지고 한번 큰 상승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계룡건설이 상한가를 또 잘 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 당시에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4번에서 5번 정도 상한가를 보냈던 이력이 있는 주식이 계룡건설이거든요. 근데 이 계룡건설이 오늘 뭔가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차트도 정배열을 트고 있죠.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정배열을 트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면은 이 계룡건설이 정말
정배열을 만들겠어요. 자, 그러면은 계룡건설이 좋은 점은 뭐냐? 제가 이 건설주가 보면은 대부분의 회사가 이익이 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식들을 사기가 섣불리 겁이 나는 것은 내가 괜히 샀다가 물려버리면은 이거 진짜 뭐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를 우리가 이왕하더라도 재무가 좋은 회사를 우리가 들고 가야 추후에 이게 여기서 못 가더라도 이런 실적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이 실적이 좋으면 재무가 좋으면은 지수가 오르면 같이 따라 올라가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서 탈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계룡건설은 사실 재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저가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여기서 주가를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물량을 통해서 추세 전환에 시도를 할 것이냐, 이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계룡건설은 아까 재무에서도 봤고 우리가 지금 건설주들이 막 같이 일어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 테마로 엮였을 때는 이 계룡건설이 앞에 있는 이 수급이 이 매물이 수급으로 돼가지고 이전 고점이었던 뭐 45,000원까지도 상승 랠리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곱하기 2배짜리는 나오는 주식이 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계룡건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이 특히나 또 지금 자리가 또 좋아요.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발동이 한번 걸리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한번 만약에 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5에서 10%를 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만약에 한번 출발하잖아요. 바로 상입니다. 상한가. 이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이 주식 계룡건설이 출발을 하면은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하면은 다음 주에 계룡건설이 상한가를 갈 것 같다. 다음 주에 계룡건설이 상을 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같이 좀 공략을 좀 해볼 건데, 계룡건설 같은 경우 또 오늘 보면은 종가 마무리가 또 좋아요. 이렇게 올려 세우면서 마무리를 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음 주 초에 좀 출발하면서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드는 건데, 이 계룡건설 실시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7,600명과 함께하는 실시간 단타방에서 요 계룡건설 상잡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상한가 잡으러 가보자고요. 계룡건설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자, 두 번째로는 일성건설이라는 주식이에요. 일성건설. 제가 볼 땐 건설주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아까 계룡건설과 일성건설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일성건설도 항상 이 정치 테마로 엮였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승을 내주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성건설이. 근데 일성건설도 보면은 이미 상한가를 한번 쳤고 지금 상 찍고 빠진 자리거든요, 오늘. 근데 이 주식을 갖고 온 이유가 여기를 넘겼을 때, 이 장기 평선인 여기를 넘겼을 때는 거래가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일성건설이 이번 주에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앞에 봐봐요. 이 정도의 거래 사이즈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1,000원에서 5,000원까지 5배가 갔던 사이즈입니다. 이 거래량이 5배를 끌어올렸던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 정도와 버금가는 거래 대금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3,000원, 4,000원까지 싸줄 수 있지 않냐. 여기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주초에 건설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요? 오늘 상한가가 3종목이나 갔으니까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 바로 죽나요? 상이기 때문에 갭상승을 띈단 말이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건설주들이 하나하나 붙기 시작을 하면은 일성건설 3,000원, 4,000원 진짜 갈 수 있다. 지금 2,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일성건설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같이 타점 잡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QR 찍고 입장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실 거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신규 상장주를 잘 봐야 되죠. 이번 달 11월부터 12월까지 신규 상장이 34종목이 상장이 되는데, 특히나 다음 주부터가 다시 또 이 지옥의 구간, 신규 상장 지옥의 구간으로 우리가 다시 진입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가 나와요. 다음 주부터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가 나온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를 근데 하기 위해서는 가장 사실 건드리기 좋은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이전에 이 제약바이오 히든주로 이뮤논시아 건드렸었죠. 이때 이거 왜 건드렸냐면은 여기만 넘기면은 이뮤논시아가 신고가였단 말이죠. 신규 상장주들은 신고가를 돌파할 때가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이 이뮤논시아를 우리가 공략을 해서 이렇게 뚫었더니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그냥 바로 이틀 만에 64%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음 주부터 매일매일 신규가 상장이 되니 이렇게 신고가 자리에 놓여있는 신규 상장주를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꽤나 좋은 그런 수익이 우리한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종목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뉴로핏이라는 주식을 우리 봐야 돼요. 뉴로핏. 다음 주에 뉴로핏이라는 주식을 봐야 된다. 이 주식이 상장했었던 때 이때 여기가 신고가란 말이에요. 여기를 지금 뚫었습니다. 여기를 뚫었는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를 뚫었을 때 최대로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뚫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뚫어야 이제 시작이 되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신규 상장주들은 뚫으면서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역사상 최고 거래를 뽑았다. 근데 봤더니 외국인이 진짜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뉴로핏에. 근데 이렇게 들어왔던 주식들, 이렇게 고점 넘기면서 고점 넘길 때 거래량, 외국인 이런 매수 조합으로 들어왔던 주식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토모큐브 한번 보세요. 토모큐브 여기 고점이거든요. 여기 넘길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돈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대충 보더라도 이거 몇 배가 올랐어요. 몇 배가.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의료 AI주라는 거예요. 의료 AI. 뉴로픽도 뉴로 AI, 토모큐브도 뉴로 AI. 의료 AI. 고점을 넘길 때 거래를 붙이면서 고점을 넘기니까 주가가 상상 초월 이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로킷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을 넘기면서 거래를 붙이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지금 계속해서. 로킷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요건 지금 종목이 잘못됐어요. 프로티나입니다. 프로티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고점을 넘길 때 거래를 붙이니까 여기서 계속 간단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은 패턴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움직이고 있다. 유행처럼. 그래서 이 뉴로핏이 지금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를 붙이면서 가는데 이 거래가 매도 거래가 아니라 외국인의 매수 거래더라. 즉 여기서부터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공략입니다. 시초가. 이 주식은요, 월요일 날 시초가로 들어갈 주식이에요. 장 시작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될 주식이다. 뉴로핏, 실시간으로 저와 같이 공략하실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7,600명이 함께하는 방에서 뉴로핏, 진짜 날아가는 뉴로핏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은 링크솔루션이라는 주식이에요. 링크솔루션은 신규 상장주이면서 로봇의 또 테마가 엮입니다. 로봇의 테마가 엮이는 주식이에요. 이 링크솔루션도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었어요. 이 고점을 넘기면서 뭘로 갑니까? 이 링크솔루션이 고점을 넘긴과 동시에 상을 쳤던 주식이에요. 상 찍고 살짝 빠졌는데 상을 찍었다. 오늘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은 실질적으로 뭔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5일선에 걸쳐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 나올 가능성 85% 이상. 다음 주에 반등 나올 가능성 85% 이상. 반등 나오면은 또 큰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신규 상장주들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5일선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패턴이 링크솔루션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략을 꼭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주식을 다 사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스닥 장세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많은 종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먹었던 주식, 내가 수익 내봤던 주식만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식을 우리가 알아야 그때 좋은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나올 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때 실시간으로 좋은 타이밍에 사인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신규 상장주 중에 또 하나는 히든으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틀 보면은 4일하고 5일에 걸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AI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I 종목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꽤 크게 들어왔다. 그래서 봤더니 자리가 좋아요. 이평선이 정배열로 튼 자리죠. 정배열로 텄는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지만은 이 주식은 어때요? 코스닥이 안 좋았지만은 이 주식은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상승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이틀이 걸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럼 이런 주식들은 코스닥 시장이 좋았을 때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주는 이 종목이 되겠고요.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래 QR 찍고 입장하시면은 방송 끝나고 아까 알려드렸던 로봇 히든주 그리고 바로 이 종목까지 제가 여기에 적어드릴 겁니다. 적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뉴로픽 시초가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룡건설 다음 주에 우리 상한가 잡아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그냥 종목만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 오늘이에요.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상한가를 먹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매수가를 적어드릴 테니 그거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한번 와보셔라. 받을 수 있는 방법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볼 테니까요. 바로바로 받아보시고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건설 쪽 잡아주셨고요. 또 신규 상장주의 달인답게 또 신규 상장 종목까지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로 이뮤노시아가 또 7거래일 만에 64%의 상승률을 보인 만큼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또 수급이 몰릴 만한 종목들만 짚어주고 계신데요. 나도 시장의 흐름에 맞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이라도 정확한 매수 타점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에서 여러분들 정확한 전략 받아보셔야만 확실하게 수익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상한가 종목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주 상한가 후보주도 짚어볼까요? 자, 오늘 방송 진짜 여러분들 금요일이지만은 너무 좋죠. 다음 주에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는 이 종목 내에서 정답이 거의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상한가도 나오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는 종목도 나오고 로봇주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 나올 수 있는 종목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현대차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현대차가 신고가를 섰으니까요. 현대차를 사고 싶은데 너무 높아. 그래서 이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어떤 종목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냐면은 SJG 세종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게 현대차 1차 벤더입니다. 이거 현대차가 올라가면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 SJG 세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봐봐요. 오늘 현대차 따라서 역사상 신고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이 단순히 그냥 차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재무가 너무 깔끔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개축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급격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JG 세종이 지금 아마 오늘 지금 10,000원인데 13,000원까지는 다음 주에 가지 않을까. 다음 주에 13,000원 간다. 그러면 30% 정도
정도 수익권 나오거든요. 이 SG세종 내일 좀 보시기 바라겠고 원전주도 지금 너무 좋죠. 전력이 없으면은 AI도 없다 이래가지고 전력주, 원전주 오늘 좋았는데 이것 또한 두산에너비티를 사기가 좀 겁이 난다. 그러면은 강원에너지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거죠. 다음 주 강원에너지 꼭 한번 좀 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면은 상한가 후보주 이거 갖고 오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이 종목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인데 다음 주에 또 상한가가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재무도 좋고 이미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상위 한번 나왔다. 그리고 이 자리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사볼 거고 상한가 노려보고 있다. 이 주식까지 제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도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겠고요. 실시간 반까지 입장하셔서 다음 주 저랑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현대차 수혜주와 상한가 후보주까지 오늘도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매수 타점과 비중, 보유기간, 목표가까지 정말 꼼꼼한 전략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이러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